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최소한 100명에게 이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100명 갖고 될까요? 지금 이거 엄청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이선미 작가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 임무가 네.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눈알이 핑핑핑 돌아갈 정도로 지금 벌써 1000분이 넘게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100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네, 확실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바나나 우유 300개 가겠습니다. 300개. 아우, 예. 카드 내놓는 건가요? 오늘은 제가 300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주시는 건가요? 이명선 기자는 평소에 제가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네. 꼭 사세요. 문자 메시지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름 석자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김현님이 저는 이름이 두 자인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가 잘못 보내주셨어요. 말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름 두자, 석자, 넉자 그 외에 수많은 글자들 좋습니다.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 이름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고현준을 보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 이름은 아실 테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좀 더 친해질 수 있게끔 여러분의 이름을 문자 메시지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샵 1035 우물정 1035로 보내주시고요. 고릴라로도 받고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 300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당직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것은 초권력형 비리다. 자,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고 그 앞에는 그 이혜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네, 손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숨까지 걸겠다, 그리고 제 인생과 전 재산까지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투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언론이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불행한 가정사까지 들춰냈다면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SBS는 계속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관련 건물이, 그러니까 손혜원 관련 건물이 목포에 모두 14채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마다 9채, 10채, 14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공직자 윤리에 무게를 실어서 말했는데요. 그 문화재 관리 기관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주변에 사라고 적극 권유한 것이 공익을 수호하는 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냐,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또 서영교 의원의 이 재판 청탁에 대한 문제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서 의원부터 말씀드리면요.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죠. 그렇죠. 국회 운영위 소속인데 본인이 이 자리를 모두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네. 근데 사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조치가 예상됐던 상황인데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윤리 심판에 징계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는 본인 소명을 당이 받아들였습니다. 손 의원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손 의원이 그 지금 문체위를 빠지지 않겠냐, 상임위에서. 네,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어쨌든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 상황을 좀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당 소속 두 의원에 대한 이런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건들을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국회 윤리위원회에 특히 손혜원 의원을 징계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아주 맹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랑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비난했죠.
나 원내대표야말로 초현실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면서 청와대까지 이 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바로 민주당 의원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맹공을 또 역시나 쏟고 있고요. 서영교, 손혜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손혜원 의원 건을 두고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초현실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네. 있다라고 했는데 이 초라는 이 접두사가 붙는 게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초 뭐 이런 게 붙으면 됩니까? 특히 국회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국회에 지금 그 판사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고 이게 마치 그 어떤 재판 청탁이나 로비의 창구로 전락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 파견 판사를 축소 혹은 취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네, 2012년부터 국회에서 국판이라고 부르는데요. 국회로 파견을 보내는 판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전문위원 자격으로 부장판사 1명 그리고 실무자급 자문관 역할로 평판사 1명 이렇게 2명 판사를 국회에 상주시켰는데 법률 자문을 한다는 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법원의 청탁을 국회에 전달하고 또 반대로 국회의원의 청탁을 법원에 전달하는 로비스트 뭐 정보원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네. 그래서 대법원이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뭐 잘한 것 같아요. 국회 판사 그닥 그 역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예.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서 이제 곧 만날 것 같아요.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번에는 그 뉴욕 갔을 때 중국 국적기 탔었거든요. 중국 비행기 타고 갔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탔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네, 그렇죠. 조금 열린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네.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됐던 대로 그 최선희 국한 외무성 부상은 스웨덴으로 향했습니다. 네. 거기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인데요.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 결과가 나오면 최선희 비건 이 두 사람이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전 세계를 무대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뭐 실무자 고위급 계속해서 접촉이 있단 말이죠. 네. 아무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미국이 조용해요. 네. 뭔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친서 외교 이런 걸 강조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띄우지만 고위급 협상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를 역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펜스 부통령이 나서서 북한을 다시 한번 압박했는데요.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망이 밝은 대화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해제하기 위한 북한의 확실한 조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도착을 하는데 오늘이죠. 오늘 도착하죠. 네. 근데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겠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서 미국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에 대항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미국의 행보가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 결정을 일임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JTBC 보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JTBC에서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북미 관계 정통한 정부 소식통 이런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는 어디든지 유연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을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했다 이렇게 그 소식통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따르겠다라는 네. 취지죠. 네. 김 위원장의 결정 내용은 그 친서 형식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친서는 당연히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고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대로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뭐 하노이에 북한 대사관이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워싱턴 포스트는 베트남은 베트남인데 휴양지인 다낭에서 열릴 거다 이렇게 보도하는 상황입니다. 네. 시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회담 일정이 발표가 되고 나서 4주 안팎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월에는 또 근데 베트남 설 연휴가 있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껴 있어서 네. 뭐 빨라야 다음 달 중순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또 베트남 명절도 끼어 있고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지금 추정 가능한 날짜가 2월 중순 이후 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체육계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의 기시감이 있더라고요. 이 음. 대책들이 좀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드리면 협회나 구단 관계자가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숨기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당연했던 것 같은데요. 성폭력 사건 중에서 만약에 뭐 강간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죠. 징역형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피해 선수들이 이런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 상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종목별 훈련 방식에 맞춰서 성폭력 예방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강사, 예방 교육 강사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뭔가 제도가 생기면 이 제도를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피해 나갈 구멍들을 찾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표현들 말씀하신 대로 기시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뭐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네. 국회에 또 협조가 필요한 것이죠. 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문체부 차관, 그러니까 이숙진 차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성 차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조재범 전 코치 성폭력 사건 이게 불거지고 나서 또 한 사람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한동안 빙상계 뭐 문제만 나오면 등장하던 이름 아닙니까? 전명규라는 이름이에요. 네, 전명규 한치대 교수입니다. 이 전 교수는 빙상계 대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처럼 조종했다. 뭐 이런 게 주 내용인데요. 그리고 전명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 빙상연맹 부회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전 교수 제자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도 다시 지도자로 돌아온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뭐 조재범 전 코치도 그랬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더군요. 네, 지금 파악된 사람은 4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빙상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 정 교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당연히 제대로 말을 못하겠죠. 못하겠죠. 네. 하소연도 못하고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 교수가 이런 것들을 부적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네. 그래서 텔레그램을 주변에 쓰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그렇죠. 추적도 어려운 비밀 메신저인데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위 같은 내용은 그 조재범 전 코치가 옥중 편지를 국회하고 언론에 보냈었는데 그 내용이 추려지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가 편지를 국회나 언론에 보내고 있다. 네. 이 부분도 좀 의외네요, 이건.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또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그 이 전명규 교수가 이게 조 전 코치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다른 코치들한테 뭐 돈을 받아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정 교수가 조재범 전 코치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서 다른 코치들 또 제자들이겠죠. 돈을 내라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지난해 10월에도 나왔었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녹음 파일이 공개된 상황이고요. 정 교수가 돈을 내라고 강요한 코치들은 한체대 빙상장 강습 코치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이게 또 여기서 가불이 있어요. 이분들은 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 고용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일자리 문제가 또 걸려 있는 분들이라. 그렇죠. 그리고 체육계가 굉장히 위계질서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또 문제가 이 한체대 빙상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겠죠. 당연히 학생들이 그렇죠. 가서 예. 수업도 받고 하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빙상계 이야기 좀 나눠봤고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주 4.3 당시에 억울하게 그 군사법원에 이제 뭐 회부됐다가 옥살이 하신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현대사의 진짜 아픈 상처죠. 그렇죠. 이분들이 어제 결국은 실질적인 무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공소 기각인데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애초에 소송 절차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끝내버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4.3 사건은 47년부터 54년까지 뭐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그리고 군사, 뭐 경찰 이런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그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희생되고 잡혀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어제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생존 수용이 18명이 청구했던 재판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다들 고령이시잖아요. 연세 많으신데 네, 그래도 99 할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밝은 표정이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그동안 억울하셨겠어요. 예. 자 이렇게 자 4.3 당시에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분들이 무죄 판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저희 고뉴부가 이벤트를 쭉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이벤트로 문자 메시지로 본인의 이름을 보내주신 우리 고뉴부 청취자들께 최소 300명께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가 1,600개 가까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역대급이죠. 네, 역대급이네요. 네. 이 중에 300분 제가 잘 선정해서 뚠뚠이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저희가 오전 중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오전 중에 잘 정리해가지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고뉴부 애정해주시고 애청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뉴부의 유튜브 계정이 생겼거든요. 네. 유튜브 계정도 꼭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